2001년 7월 14일 밤 호주 북부 준주의 외딴 아웃백 도로인 스튜어트 하이웨이에서 영국인 배낭여행객 피터 팔코니오가 살해되고 그의 연인 조안 리스가 납치 미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호주 전역을 횡단하는 여행을 진행 중이었으며 폭스바겐 콤비 승합차를 이용해 앨리스 스프링스를 떠나 다윈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경 배로우 크릭 북쪽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중 뒤따라오던 도요타 랜드크루저 차량의 운전자가 이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차량을 멈추도록 유도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피해자들의 승합차 뒷부분 배기구에서 불꽃이 튀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피터 팔코니오는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차량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안 리스는 팔코니오의 요청에 따라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의 시동을 걸고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량 후방에서 총소리와 유사한 큰 파열음이 한 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팔코니오는 그 자리에서 범인이 발사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다 그의 시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총격을 가한 직후 승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와 조안 리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색 권총을 든 범인은 리스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뒤 준비해온 케이블 타이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해 그녀의 양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범인은 리스의 머리에 포대를 씌운 채 자신의 도요타 랜드크루저 차량 뒷좌석으로 그녀를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범인의 대형 사냥개가 탑승해 있었으며 범인은 리스를 결박한 상태로 가두어둔 뒤 다시 승합차 주변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인이 피터 팔코니오의 시신을 처리하거나 현장의 혈흔을 지우는 등 범행 흔적을 인멸하기 위해 방심한 틈을 타 조안 리스는 차량 내부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리스는 도로 옆에 우거진 거친 아웃백의 숲을 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범인은 조안 리스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사냥개를 대동한 채 숲풀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랜턴을 비추며 리스가 숨어있는 곳 근처까지 접근했으나 어둠과 빽빽한 숲풀의 가림막 덕분에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리스는 범인의 숨소리와 사냥개의 움직임을 느끼며 약 5시간 동안 숲풀 속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범인이 수색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난 것을 확신한 후에야 리스는 도로로 기어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무렵 도로를 지나던 대형 트럭 2대를 발견하고 전방으로 뛰어들어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상처를 입고 결박된 리스를 구조해 인근 배로우 크릭의 도로 휴게소로 이송했으며 그곳에서 경찰에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호주 북부 준주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스튜어트 하이웨이 일대를 봉쇄하고 대대적인 현장 감식과 수색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사건 현장 도로 위에서는 피터 팔코니오의 혈흔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폭스바겐 승합차 내부와 주변에서도 범행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아웃백의 지형적 특성과 범인의 신속한 도주로 인해 초기 수색에서 팔코니오의 시신이나 범인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호주 언론과 대중은 사건 직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조안 리스가 대중 앞에서 오열하거나 감정을 크게 분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진술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가 입고 있던 셔츠의 디자인이나 그녀의 차분한 태도를 두고 근거 없는 루머와 의심이 확산되었으나 경찰은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 배로우 크릭 인근 주유소의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미행하던 은색 도요타 랜드크루저와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추적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서호주 브룸 출신의 디젤 정비사이자 주간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던 브래들리 존 머독을 유력한 용의자로 압축했습니다. 머독은 이미 남호주 지역에서 발생한 별개의 강력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조안 리스가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셔츠의 어깨 부위에서 발견된 미량의 타인 DNA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DNA는 브래들리 존 머독의 프로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에서 수거된 범행 도구인 수갑 형태의 케이블 타이 결박 도구와
폭스바겐 승합차의 기어 노브에서도 머독의 DNA가 추가로 검출되어 결정적인 물증이 확보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조한 리스는 경찰이 제시한 사진 식별 판정에서 머독을 범인으로 정확하게 지목했으며 법정 대면을 통해서도 그가 자신을 습격하고 팔코니오를 살해한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머독은 사건 당일 자신은 해당 도로를 지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진행된 최종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로 브래들리 존 머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머독에게 피터 팔코니오에 대한 살인죄 및 조한 리스에 대한 폭행 및 납치 미수죄를 적용하여 가석방 없는 최소 수감 기간 28년이 포함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머독은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터 팔코니오의 시신을 어디에 은닉했는지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팔코니오의 유족과 호주 경찰은 시신의 위치라도 알려달라며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머독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북부준주 정부는 범인이 시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가석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시신 없는 가석방 불가 법안을 2016년에 제정하여 머독을 압박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머독은 교도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중 사기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25년 7월 15일 앨리스 스프링스 병원의 완화의료 병동에서 사망했습니다. 범인이 임종의 순간까지 시신의 은닉 장소를 비밀로 붙이면서 피해자의 유해를 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피터 팔코니오의 실종 및 사망 사건은 발생한 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주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아웃백 범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호주 경찰은 여전히 팔코니오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시신 수습에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만 호주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지형 고고학 및 범죄 프로파일링 전문가들은 범인의 당일 이동 경로와 아웃백의 지형적 특성을 재분석하여 현장 인근의 폐경마장 부지나 과거 머독이 방문했던 광산 지역을 유력한 시신 매장 후보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독이 단시간 내에 시신을 숨기기 위해 지형적 엄폐가 완벽하고 평소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고립된 장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며 철저한 과학수사와 DNA 감정을 통해 흉악 범죄자의 유죄를 끌어낸 법의학적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터 팔코니오의 유해가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해 완결되지 못한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를 찾는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의 안전수칙에 큰 지침이 되었으며 언론 보도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직접적인 시신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철저한 혈흔 분석과 의료 전수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추적한 호주 북부 준주 경찰의 집요한 수사는 오늘날 전 세계 법의학 학계와 일선 과학수사팀에서 무시신 살인 사건의 대표적인 유죄 판결 모범 사례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수사 기법은 유전자 감식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 시기임에도 미량의 세포 조직 및 교차 오염 방지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준수하여 공판 과정에서 강력한 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의 초동 대처와 오염되지 않은 현장 보존이 장기 미제 강력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인 토대가 된다는 핵심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